안녕하세요. 교정 백과사전의 교정과 전문의 박기욱입니다. 개원 전에 신논현역 루센트 치과에서 일할 때는 유튜브로 좀 촬영을 했었는데 개원 이후 처음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인사를 드립니다. 조금은 어색하지만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교정치료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고 실제 사례나 경험을 토대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임상교수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강남에서 오랫동안 진료를 이어오다가 학창시절을 보낸 잠실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교정이 단순히 치아 배열을 가지런히 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감 있는 웃음과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늘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영상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시는 주제, 바로 재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유지장치 착용 부족입니다. 교정이 끝났다고 해서 치아가 그 자리에 영원히 고정되는 건 아닙니다. 치아는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서 유지장치를 일정 기간 꾸준히 착용해야 안정적인데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착용을 소홀히 하거나 아예 분실하거나 또는 부러뜨려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성장기에 교정을 했던 경우라면 성인이 되면서 얼굴 뼈나 치아 위치가 변할 수 있습니다. 부분 교정으로 앞니만 간단히 교정을 했는데 나중에 전체 교정으로 재교정을 고려하시기도 합니다. 네,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경미한 틀어짐이라면 유지장치를 조정해서 개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단순히 유지장치를 다시 낀다고 해서 예전처럼 가지런히 돌아가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유지장치는 말 그대로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장치이지 치아를 다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장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아 배열이 확실히 변한 경우에는 유지장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재교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재교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앞니 배열만 다시 맞추는 부분 교정. 두 번째, 전체 치열과 교합을 다시 잡는 전체 교정이 있습니다. 부분 교정은 기간이 짧고 6개월 전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합 문제, 돌출, 비대칭 같은 복합적인 부분까지 해결하려면 전체 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이 고려되는 방법이 인비절라인과 같은 투명 교정과 설측 부분 교정입니다. 두 가지 모두 겉으로 티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성인분들이 특히 많이 선택합니다. 네, 투명 교정은 눈에 잘 띄지 않고 뺐다 꼈다 할 수 있어서 위생관리나 식사할 때 편리합니다. 설측 부분 교정은 치아 안쪽, 혀가 닿는 쪽에 장치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겉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미적인 장점이 크고 무엇보다 장치가 항상 부착되어 있어서 꾸준하게 힘이 가해집니다. 내원할 때마다 의사가 세밀하게 조절해 주기 때문에 결과가 안정적인 편입니다. 투명 교정은 제가 장치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뺐다 꼈다 하는 장치고요. 대외적으로 중요한 분들이나 활동량이 많은 분들, 직장인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고요. 다만 이 투명 교정은 본인이 스스로 뺐다 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스스로 열심히 끼지 않으면, 제가 열심히라는 기준이 하루 20시간 이상을 말씀드리거든요. 거의 밥 먹을 때 빼고는 항상 끼셔야 되는데 그렇게 끼지 않으면은 결과가 예상한 것처럼 흘러가지 않고 아니면 기간이 길어진다거나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딱 분명하게 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치료하시는 분이 의지가 정말 강하고 나는 이 투명 교정 장치를 정말 열심히 끼고 목표를 위해서 아주 의지가 있다 하면은 이제 투명 교정을 권유드리고, 물론 이제 교정을 시작하신 분들은 다 의지가 있는데 막상 해보면은 얘를 1년 반, 2년 동안 껴야 되니까 그게 정말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은 술 먹을 때 또 못 끼니까 술 먹고 이걸 끼고 주무셔야 되는데 얘를 끼려면 또 무조건 양치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술 드시고 못 끼고 주무시는 경우도 많고, 회사에 갔는데 아 깜빡했다 해서 그날 못 끼면은 이게 못 낀 만큼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이상으로 또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그냥 설측 교정으로 좀 권유를 드리죠. 설측 교정은 이제 입안에 장치가 있다 보니까 아니면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조금 감수해야 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교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중학생분들 이제 어머님이 데리고 오셔서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잘 낄 거예요 해서 시작을 하셨는데 못 끼는 경우가 꽤 많죠. 학생분들은 아직까지 이 심미적인 거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돈을 내고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돈을 내고 해주시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의지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생활 패턴이나 원하는 목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재교정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저는 설측 부분 교정을 조금 더 권해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재교정을 고민하는 분들은 이미 교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입안의 장치에 대한 적응력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안쪽에다가 장치가 들어가도 적응을 잘 하시는 편인 것 같고, 두 번째로 인비절라인 형태의 투명 교정은 하루 20시간 이상 장치를 착용해야 하는데 바쁜 생활 속에서 이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면에 설측 부분 교정은 장치가 안쪽에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치료가 진행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결과가 안정적이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본인이 뭘 하지 않아도 치과에 오면 결과는 보장되어 있다라는 장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설측 부분 교정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고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네, 재교정의 핵심은 다시 틀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이전에 틀어짐이 생겼던 원인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계획해야 하고, 치료가 끝난 뒤에도 유지장치를 꾸준히 착용하는 게 필수입니다. 특히 성인이 된 이후에는 치아를 씹으면 씹을수록 어느 누구나 치아가 앞으로 몰리는 힘을 받기 때문에 교정을 했든 교정을 안 했든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치아 배열은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원래 가지런했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틀어지는 게 그 이유인데요. 이 과정을 늦춰주고 막아주는 게 바로 유지장치이고, 저는 교정의 완성은 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교정이라는 게 교정을 2번이나 했으면 이거를 정말 유지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분 교정으로 재교정을 하신 분들은 이 안쪽에 붙이는 유지장치를 저는 무조건 필수로 다 부착을 설명을 드리고, 자동차도 구매를 했을 때 주기적으로 엔진 오일을 갈아주듯이 유지 보수를 계속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 치아도 일종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안쪽에 붙이는 유지장치는 그 작품을 유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게 교정을 하시고 또 재교정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유지장치 하나를 붙임으로써 치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채널 첫 영상으로 재교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재교정은 유지 문제, 성장과 변화, 그리고 처음 치료의 한계로 인해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부분 교정부터 전체 교정까지 다양하고, 투명 교정과 설측 교정이 심미성을 고려한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투명 교정은 편리함과 심미적인 장점이 있지만 착용 시간이 관건입니다. 설측 교정은 보이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힘이 전달되고 안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이 더 맞는지는 개개인의 상황과 생활 패턴, 그리고 교정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재교정뿐 아니라 부분 교정, 인비절라인, 발치와 비발치 등 여러 가지 교정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채널이 시작하는 단계라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교정 치료를 고민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